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9장 익스텐드 새로운 출발선의 설화 가운데 창문을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주인공 마르셀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맛보면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갈을 기계적으로 입에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다. 이유로 할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한때 마들렌 조각과 홍차 한 모금의 기쁨을 느꼈다는 그 주인공의 고백을 사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땅의 청춘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학점과 스펙 쌓기에 목숨을 겁니다. 대기업의 취직을 위해서 수십 번 이력서를 쓰고 수백 번 면접을 보죠. 매일 한 움큼씩의 영양제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어렵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렇게 원하던 목표를 이뤘어도 행복한 시간은 잠깐 주어질 뿐입니다. 일은 해도 줄질 않고 오히려 힘들어지죠. 때로는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회의감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은 이제 세계 GDP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에 59위에 불과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회사 선배 한 분이 퇴직하고 나면 너무 행복할 거다라고 줄곧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근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산을 오르고 사우나에 매일 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퇴직 후에 그는 바람대로 집 뒤의 산을 매일 오르고 사우나에서 오전 내내 여유를 즐겼습니다. 퇴직 후 1년 정도 지나서 선배님을 다시 뵀는데 별로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하던 삶의 패턴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이 돌아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지만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지겨워진다는 거죠. 매일 가니까 지겨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산도 싫고 사우나도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변화를 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편안하고 즐기는 자세로 다가설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악문다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시험 문제 정답을 풀듯이 행복에 접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신학자 데이빗 기스는 삶은 바람의 속삭임 같다. 연기와 같다. 바람과 연기는 잡으려 하면 비켜간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우리의 통제력은 비켜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얻고 이루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일상 자체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서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는 의미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하는 그런 근심을 버리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익숙하죠. TV를 시청하면서도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휴대폰 통화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일을 하는 능력으로 간주를 하죠. 그러나 사실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만약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면 그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을 처음처럼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살다 보면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삶의 기술을 심리학에서는 세이버링, 음미하기라고 합니다.
삶을 음미하는 습관을 통해서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음미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감각과 인식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우리들의 공허함은 그러한 소외의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경쟁적으로 강요받은 일을 해내기도 바쁘지만 성취를 아주 어렵게 이루더라도 그 만족감을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못하죠. 주어진 일들을 해내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느끼고 빠져보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건 음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행복해지고 노력을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로욜라 대학의 프레드 브라이언트 교수는 음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 인생을 향유하기를 펴냈었습니다. 그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음미하는 사람들과 아무 기억도 음미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눠서 행복도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억을 음미했던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음미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음미의 순간에 느끼는 가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가 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맡아보는 그 신선한 바깥 공기, 또 추운 손을 녹여주는 커피 한 잔, 우연히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 노을에 물든 하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퍽퍽하게 밀려다니는 그 순간에도 여유를 만들고 현실을 밀고 나갈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소소한 것들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음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붉게 물든 그 가로수 단풍길을 지나갈 때 문득 옛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소나무에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에 잊혀졌던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길게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껏 만끽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천천히 느리게 그 환희의 순간을 느껴야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멈춰라 순간아,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할 때 자신의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것, 그것은 인생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환희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들렌 한 조각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홍차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그것은 존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프로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삶의 본질에 다가서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